경상국립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기간은 2년에 초과했지만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 이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조선해양까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경남의 산업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서서히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산업별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인당 쌀 소비가 줄고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역 농협이 인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1조 8천억 원 가운데 복지와 교통, 안전 분야에 절반가량이 배정됐습니다. 지역 서점의 활성화는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지만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 서점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역주행하는 지역 서점의 지원책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상국립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데도 관련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 종료를 통보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국립대와 근로자 사이 작성된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대략 2달. 이 근로자의 다른 계약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2달에서 10개월, 그 다음은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이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온 근로자 6명이 경상국립대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미승인과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의 결정이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강조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2년을 넘게 일했는데 관련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학교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그냥 통과적인 의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미승인의 결과를 받고 저희 각 부서별로도 다들 당황스러웠던 부분이고. 노조 관계자들은 고용 안전성을 유지해야 할 국립대학이 계약직을 또다시 양산하는 이 같은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 거친 국립대에서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의 안정성 이런 걸 해친 건데 학교에서 일반 회사에서 구조조정 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 대학에서마저 이런 게 벌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집회에 나선 계약직 근로자들은 갱신 기대권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재고용 절차로 근로관계가 새롭게 형성됐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충분하고 동종 근로자들 역시 이제껏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는 관행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사업의 종류나 담당하는 업무 등을 통해 가지고 고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해가지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새로 이렇게 입사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측은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 계약 당시 기간 종료와 함께 근무가 끝난다는 조항을 삽입했고 계약 종료 2달 전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어 학교 재정 상황과 통폐합을 거치며 비대해진 조직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추후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두고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과 조선해양까지 경남 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탄탄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미래 산업들입니다. 최근 경남도가 다양한 투자와 공모 사업 등에서 이들 산업 분야를 육성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올해 41개 정부 공모를 통해 6,090억 원 규모, 역대 최대 사업비를 확보한 경남도.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에 서부 경남의 경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이후 향후 10년간 8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2045년까지는 현 1%대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주용 소재 개발과 실증 분야에 200억 원, 항공 핵심 기술 글로벌 연구센터에 60억 원 등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한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인적 자원들이 모여들 만한 정주 여건 구축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함께 경남도와 사천시 등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8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학령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 환경을 갖춘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총력을 동북권에서는 디지털 혁신 거점, 소형 모듈 원전, 수소 특화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 성공에 따른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정부의 예비 공모에 선정된 수소 특화단지의 경우 내년 말 경남권이 최종 지정된다면 민간 자본을 포함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고 산학연의 활발한 결집도 기대됩니다. 민간을 투자 의지까지 확보한 경남이 수소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첨단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시도들이 정부 정책에 실제 대거 반영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의 방산 분야가 신설되고 군사위성 체계 기술 등 관련 기술 3건이 신규 지정되면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된 점, 조선 분야의 별도 쿼터가 신설돼 조선업종 외국인 비자 제도가 개선됐고 자연스럽게 조선업 인력난이 해소된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들을 고도화하고 이른바 초격차,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시도들이 서서히 가시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우주항공산업 발전 포럼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무인전투기 개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AI 파일럿 무인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와 카이 AI 소프트웨어 실장이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합니다. 이어 국기연과 국방연구원, 한국항공대 교수 등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공군과 사천시, 카이가 후원합니다. 1인당 쌀 소비가 계속 줄면서 쌀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쌀을 수매한 지역 농협은 원가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지역 쌀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촉진 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기업이 이에 화답해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아침밥 먹기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쌀 소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너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체들에게 우리 지역 쌀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점심 식사 때나 저녁 식사 때 우리 지역 쌀을 이렇게 가지고 밥을 해 드시라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 기업이 밀집한 만큼 구내 식당이 지역 쌀 소비에 나설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종이 좋다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런 동시에 이제 사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천에 이제 생산되는 품종의 쌀을 이용하기로 저희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구내 식당에서 하루 3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식수 인원은 1,000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 쌀 소비에 천군만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업체와 농업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용현농협은 이를 계기로 다른 기업과도 쌀 납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지역 쌀 소비를 이어가기 위해선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 쌀을 사용하는 단체 급식소에 지원금을 보조하며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 가격의 적정성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사천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업과 우리 사천시 우리 농민들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사천 지역은 고품질 도정 시설을 갖춰 맛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품질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며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동군 옥종면에서 올해 첫 딸기가 출하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0일 옥종면의 한 농가에서 서량 딸기 출하를 시작으로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동군에서는 659농가, 359헥타르 규모의 딸기 재배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천여 톤을 생산해 1,0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이 20일과 21일 이틀간 관광개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호텔 관광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주요 투자 대상지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남해군 투자환경 PT 발표와 투자기업의 사업 현황 브리핑이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주요 투자 대상지 현황과 개발 구상안 등을 청취했습니다. 군은 민간 기업과의 상호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1조 8천억 원 가운데 복지와 교통 안전 분야에 절반가량이 배정됐는데요. 5분 발언에선 다양한 시정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안은 올해보다 367억 원 감액된 1조 8,051억 원입니다. 조규일 시장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 전반을 재검토했으며 도시 균형 발전과 미래도시 준비, 시민 복리 증진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더 미뤄서는 안 될 핵심 사업부터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편성 예산 가운데 9천억여 원, 절반가량이 복지 보건 분야와 교통안전 환경 분야에 배정됐습니다.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등 미래세대 관련 사업과 농업 분야에 각각 1,5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이 밖에 문화관광체육 분야 982억 원,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건립과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경제 분야 863억 원 순입니다. 본 예산안과 함께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조 668억여 원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에선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다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은 활성화가 더딘 실크 융복합 농공단지를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 농공단지로 전환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종현 의원은 지역 딸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딸기 특화 연구소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또 박미경 의원은 집행부의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법적 의무 강화와 정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입주 가능한 업종을 산업코드로 규제하여 일률적인 융복합 단지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크 산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곡 대편면에 딸기 특화 연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지능형 CCTV 설치와 과태료 부과 경고 시스템을 통해 배설물 미처리와 같은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8개 안건을 다룰 예정. 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시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가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개최 등 진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달성,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의장도시 선정 등 도시 브랜드를 한층 높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와 진주대첨 역사공원 준공,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시정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제33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결특위를 구성해 제4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날 임시회에선 박희성 의원이 군민 불편을 줄이는 도로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서점의 활성화는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지역 서점의 가치와 현황,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시간, 역주행하는 지역 서점의 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초청 강연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진주의 한 지역 서점.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왔던 지원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며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 사라진 사업은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사업과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합쳐 모두 11억 원 규모. 정부는 지원 방향이 개별 서점에서 관련 인프라 전반으로 바뀐 것이라며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사업 신규 추진으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서점들은 단순 책 판매뿐 아니라 생활 문화시설로서 지역 서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지역민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를 본 게 지역 서점이 아니고 그 문화를 누리고 있는 지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자체도 지역 서점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긴 마찬가지. 당장 서부경남 지자체의 경우 전국 83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조차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지역서점의 경영난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경남 서점 72곳 중 절반 이상이 연매출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부업까지 고사하며 서점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과 공간의 가치가 언젠가는 책방문을 열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업주들은 앞으로도 손님들이 찾고 싶은 공간을 꾸준히 개발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산책을 나왔는데 여기가 있네 하고 문을 열 수 있게끔 문을 열기까지는 저희들의 노력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책방들을 보면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커피를 아주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 집 책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커피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책까지 사고. 감정에 호소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점이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들어와도 여기는 되게 재밌네, 와볼만 하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 요소가 책 말고도 다른 걸로도 끌어당길 수 있게.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의회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초선회가 청년과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21일 사천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는 취업 창업 성공 노하우 특강에 이어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필요성과 창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품 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수시 점검을 통해 7곳의 식품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작위로 선정한 국내산 고춧가루 10건 가운데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특사경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무 등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영업자에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양군이 오는 12월 20일까지 함양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치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가 이뤄지고 필요시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21일 오전 7시 15분쯤 진주의 한 건설자재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5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의 벽면 일부가 불에 타 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 첫눈이 내릴 만큼 영하권 추위는 없겠고 예년보다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며 일교차는 계속 클 테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3도, 남해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청명한 가을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부산 9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46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3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두꺼운 겉옷 잘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은 하늘 보이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